2025년 6월 12일, 네, 한국 증시 마감 자료 잘 받았습니다. 보니까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7거래일 연속 올랐네요. 연중 최고치고요. 네, 맞습니다.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었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좀 보면서 뭐가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는지, 또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같이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뭐 새 정부 기대감도 있고 미국 물가 소식도 있었고, 근데 또 다른 변수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작해볼까요? 네, 코스피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최고치예요. 3년 5개월 만이고, 코스닥도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았으니까요.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, 특히 누가 사고 팔았나, 또 어떤 업종이 강했나, 이걸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럼 코스피부터 좀 볼까요? 2920선 마감. 와, 7일 연속 상승이라니. 어, 역시 제일 큰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, 이거겠죠? 네, 그게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중 하나라고 봐야겠죠? 자료에도 뭐 코스피 5천 공약이라든지 자본시장 개혁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어제 그 배당 촉진 세제 개편 얘기도 나왔잖아요.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? 아, 네. 그런 정책 기대감이 확실히 시장 전반에 좀 퍼져 있습니다. 특히 상법 개정이나 불공정 거래 단속 같은 거요. 이런 시장 투명성 강화 의지가 외국인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. 네네, 그렇죠.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꽤 좋은 신호로 작용한 것 같아요. 실제로 자료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일 내내 샀어요. 그것도 4천억 원 넘게요. 와우, 7일 연속 4천억 원 이상이요? 네,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딱 이끌었죠. 그렇군요. 외국인들이 확실히 정책 변화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이네요.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, CPI, 이것도 예상보다 낮게 나올까고요? 맞아요. 이것도 힘을 보탰죠. 5월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줄어드나? 이런 안도감이 생긴 거죠. 음, 다만 그 자료 다른 쪽을 보면 중동 쪽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또 개인하고 기관은 좀 팔았어요. 차익 실현이죠. 그래서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았군요. 네,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2원 넘게 확 내렸는데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고요. 코스닥도 분위기는 비슷했는데, 매매 주체는 달랐다는 점이 좀 흥미롭네요. 코스피는 외국인이었는데, 코스닥은 개인이 393억 원 순매수, 이걸로 지수를 올렸어요. 네, 맞아요.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.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팔았고요.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뭐 코스닥도 큰 틀에서는 새 정부 기대감이나 미국 CPI의 안도감 이런 건 비슷하게 작용했는데요. 돈의 흐름,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달랐다는 게 특징이죠. 네. 자료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주도주,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쪽은 강했는데 반도체는 좀 부진했거든요. 이걸 보면 개인들은 아무래도 성장성이나 어떤 테마,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테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오늘 자료에서 진짜 눈에 띄는 게 특정 테마주들 급등세였어요. 특히 원자력 관련주들. 두산 에너빌리티, 한전기술, 한전 KPS 엄청 올랐던데요. 네, 이건 뭐랄까 코제가 좀 여러 개 겹쳤어요. 어떤 것들이 있었죠? 일단 미국 원전 업체들 주가가 요즘 좋았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체코 총리랑 통화하고 나서 이거 원전 추가 수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. 네네네. 거기다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 원전 사업에 금융 지원을 다시 한다.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뭐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난 거죠. 와, 정책에 국제관계에 금융지원까지 복합적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주들 이것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. 아난티, 남광토건, 대아TI 이런 종목들이요. 이건 그 대북 확선기 방송 중단 지시 이거 영향이 컸다고 봐야겠죠? 네, 맞습니다. 그 뉴스가 나오면서 남북 긴장이 좀 완화되나 이런 기대감이 관련 테마주로 몰린 거죠. 그렇군요. 그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나요? 네, 자료 보면 중동 리스크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주, LPG 관련주,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같은 곳들이 올랐고요. 유가 관련주. 네, 그리고 방위산업주,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,
또 조선주, 하나오션, HJ중공업 이런 쪽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보험주도 지급 여력 비율, 그 권고 기준 낮춘다는 소식에 좀 올랐고요. 반면에 좀 떨어진 쪽은? 역시 반도체인가요? 네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대표주들이 좀 약했고 일부 금융주나 인터넷 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하루였어요. 자,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? 6월 10일 우리 증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미국에서 온 인플레이션 안도감,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,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는 좀 다른 수급 양상도 확인했고요. 그렇죠. 특히 원자력, 남북경협, 또 정유, 방산, 조선 같은 특정 테마들이 아주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고요. 네, 오늘 시장을 보면 국내 정책 변화, 또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,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, 이 세 가지가 참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그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업종별로, 테마별로 반응이 확 갈리는 이런 차별화 전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외국인 자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별 이슈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, 이걸 계속 좀 세심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자료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니까 시장의 좀 복잡한 맥락들이 한결 선명해지는 느낌입니다. 오늘 시장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같이 있었거든요. 상당히 좀 입체적인 모습이었죠. 네, 이제 새 정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계속되는 지정학적 변수들이 시장 심리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지켜봐야 하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과연 좀 더 큰 흐름, 그러니까 거시적인 기대감에 더 무게를 둘까요? 아니면 그때그때 나오는 단기적인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